Súper asustada, no puedo creer que volvió a pasar lo mismo que en el 17, casi la misma hora. 보신 대로 멕시코와 대만 등 이른바 환태평양의 불의 고리 지역에서 최근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신 것처럼 이제 일본, 대만 또 우리나라 동쪽 먼 바다에서도 지진이 잇따라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태평양 지진 때 불의 고리가 움직임을 시작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각국에서 일어난 지진들이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일단 먼저 지난 17일이었죠. 이 대만에서 규모가 6.4와 6.8의 지진이 연이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날 일본에서도 규모 6.1과 5.1 그리고 19일 멕시코에서는 무려 7.7의 규모를 보인 이제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 특히 멕시코의 경우에는 세 차례 같은 날 이제 지진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은 실질 과학적인 근거인지인 건데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아직까지는 역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규명을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앞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이 지진의 공통점은 이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활화산, 지금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화산과 휴화산의 75%가 분포가 되어 있고 실제 이곳에는 7개의 지각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바로 이곳의 80, 90% 그리고 기록적인 강진의 80% 이상이 이 이제 불의 고리라고 하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제 걱정인데 얼마 전에 울산 동쪽 먼바다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는 지역이긴 한데 이게 영향이 있습니까? 일단 이제 지난 이제 18일 날 공교롭게도 그 이제 비슷한 날짜에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19일 오후 8시 40분경 울산 동구 동쪽 144km 해역에서 발생 깊이 10km 부근에서 이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상청의 발표는 일본의 기상청을 인용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국내에 이제 위치해 있는 지진 관측소 4군데 이상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관측이 됐을 때를 국내 지진이라고 하는데 워낙 거리도 멀었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진동의 규모도 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거의 미미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외 지진인데 실제로는 이런 좀 미미한 주변의 해역에서 발생하고 하는 이런 지진의 빈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런 환태평양 조산대의 지각판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의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남쪽에 필리핀 해양판이 위치해 있어서 필리핀 해양판이 북쪽으로 밀어붙이는 그 힘으로 인해서도 언제나 이런 중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꼭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안심해서는 좀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의 고리 지역의 연쇄 지진이 대규모 지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 대규모 지진의 전조 형상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진이라는 게 날씨와는 또 다르게 어떤 예측성과 그리고 연관성을 찾기가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빈번하게 이런 강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일명 불의 고리 50주년, 50년 주기설 뭐 이런 것들의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즉 규모 8.5 이상의 강진이 10년간 좀 빈번하다가 좀 한동안 잦아들었거든요. 그러다가 50년 이후에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50년 주기설입니다. 실제 과거에 지진이 관측사상 가장 셌던 게 칠레에서 1960년에 규모 9.5로 관측한 지진이 가장 최대 큰 규모였는데 그 이후에는 좀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어마어마한 쓰나미를 일으켰던 그러니까요. 지진이 발생을 한 이후에 네. 뭐 일본의 동일본 지진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강진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50년 주기설을 좀 일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연관성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고 다만 계속해서 지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 어디에서 어떤 규모로 일어날지 모르는 이 지진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쓰나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해저에서 이제 지진이 나면 무조건 쓰나미가 발생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쓰나미는 진원에 300km만 떨어져 있는 해안에서도 굉장히 거대한 그런 이제 쓰나미,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진, 예. 해저에서 발생한 그런 진동으로 인해서 거대한 해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일명 이제 지진 해일이라고 하는데요. 예. 실제 이번에 그 멕시코의 지진으로 인해서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지진 발생 주변 지역의 해안에서는 최고 한 82cm의 해수면 변동을 예상을 하고 그 주변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1983년에 일본 해안에서 7.7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네. 우리나라 이제 강원 영동이죠. 삼척에 거의 2m 이상의 지진 해일이 일어나서 인명 피해도 발생을 했고요. 대규모의 재산 피해도 발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 어떤 지진의 위험에 노출이 높은 일본의 해안과 그 이제 육상에서 예. 지진만 발생을 해도 엄청난 그 깊이의 동해 바다에 지진 해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의 경주 또 2017년의 포항 지진의 충격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강진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성 전망하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지진이라고 하면은 주변 이웃나라 일본에만 해당되는 그런 경우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2016년과 2017년에 우리나라의 어떤 지진으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규모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기상청에서는 굉장히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좀 앞다퉈 빠르게 좀 발표를 하는데 지진의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발생을 했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에 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일단 기상청은 2015년에 156개소에서만 한정되어 있던 지진 관측소를 2021년에 지난해에는 361개소로 확충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지진 조기 경보 발생한 이후에 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알리는 것을 네. 5초까지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주와 포항 지진 때는 네. 지진 발생 이후에 12분 만에 좀 그러니까요. 알리면서 좀 쓰나 이렇게 비판을 좀 받기도 했는데 예. 지난해 12월에 제주도 해상 인근에서 발생했던 지진으로는 단 13초 만에 서울에도 지진 경보가 발생이 됐습니다. 예. 이 지진의 경우에는 20초만 먼저 알아도 95%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요. 단 5초만 일찍 발생을 하더라도 이 창문이라든지 이런 이제 책상이라든지 이런 곳에 숨어서 생명을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1초가 초를 다투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지진 같은 거는 미리 예측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지진 조기 발령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았을 때 좀 신속하게 대비를 하고 사전에 좀 지진과 관련된 그런 대비 요령에 대한 교육도 이제는 조금 더 확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